자, 그러면 쉬는 시간 동안 해놨는지 한번 가봅시다. 사실 여기는 내용보다는 문제를 보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게 더 쉬운 구간이긴 해요. 자, 4번은 별표예요. 이 별표예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아까 뭐뭐는 뭐뭐이다가 가능한 거. 자, 질량 1kg은 밀가루다. 왜? 안 되죠? 그죠? 자, 아니고 밀도는 자,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부피분의 질량의 비율이에요. 자, 요거는 물질마다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1ml당 1g이 들어가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성 맞고요. 부피 안 됩니다. 끓는 점 yes. 용해도 yes. 온도는 x죠. 그래서 온도가 같아도 다른 물질들 많아요. 녹는 점, 어는 점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니은, 리을, 미음, 시옷, 이음. 이건 그냥 외우셔도 돼요. 자, 5번 어떤 액체 물질 가열 복수입니다. 자, 이런 거 볼 때요. 뭘 봐요? 수평 구간이 일정해 안 해?를 보는 거예요. 안 일정해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뭐야? 혼합물이구나. 그죠? 수물질이다? 아니. 액체 혼합물 가열 곡선이다. 자, 2번을 제가 추가해 드릴게요. 네, 액체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잖아요. 그러면 에탄올에 끓는 점 78도라고 했죠. 물에 끓는 점은 100도라고 했죠. 78도에서 한번 끓고요. 100도에서 한번 또 끓어요. 78도씩, 100도씩. 그러니까 수평한 구간이 2개 이상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끓는 동안 온도 일정이 유지된다? 아니, 올라갔어요. 자, 에탄올 가열하면 에탄올은 순수한 물질이에요. 그러면 수평한 구간이 한 개만 나타나야죠. 이런 것처럼. 그죠? 자, 그러면 아니고 설탕물을 가열하면 다음과 같다. 자, 설탕물 그런 거예요. 설탕 플러스 물. 혼합물. 그죠? 자, 5번이고요. 6번. 자, 다음 현상과 같은 원리 국수 삶을 때 소금을 넣어주면 국수가 빨리 익는다. 모르는 거야? 소금물을 만든 거예요. 그럼 결국 뭐야? 혼합물에 끓는 점이 올라가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5번. 된장찌개가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그죠? 이거는 야, 된장 뭘로 만들어? 매주? 그치. 콩이랑 소금이랑. 그렇죠? 이런 거 넣어서 만드는 거니까. 자, 다음 페이지 7번 갈게요. 자, 다음은요. 그림은 어떤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다. 뭐부터 봐요? 자, 수평한 구간의 온도가 같아 달라부터 보는 거야. A, B, C가 지금 수평한 구간의 온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같은 종류의 물질인 거죠. 그쵸? 그런데 뭐가 다르다? 양이 다르다. 그쵸?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놈이 양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자, C가 양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1번 질량이 A가 크냐 B가 크냐. 자, B가 더 크죠. 시간 더 많이 걸렸으니까. 시간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서 수평한 구간에 도달하는 시간이 A는 제일 짧아요. B가 그 다음이잖아. 그러니까 B가 좀 더 오래 걸렸어 라는 뜻이니까 B가 양이 많아요가 되겠죠. 자, 3번에 모두 다른 물질이야? 아니, 온도 똑같으니까 같은 물질이야. 자, 그러면 4번 어느 점 같니? 같은 종류 물질이니까 어느 점 똑같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에탄올이 끓는 점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와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자, 옳지 않은 거. 끓인 쪽, 야, 이건 알지 않냐? 끓인 쪽은 도자기 조각 같은 거 넣는 거예요. 그래서 퍽 하고 끓어오르는 거를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A에서 에탄올의 기화가 일어난다. 기화가 뭐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그쵸? 그건 맞아. 근데 지금 B는 뭘 했냐면 이게요. 에탄올이 원래 액체거든. 근데 끓여서 기체로 만들잖아. 그치? 그거를 관으로 이렇게 꺼냈어. 여기는 막아놨고요. 그걸 관으로 꺼내서 여기 계속 기체야. 근데 거기에 시험관에다 이렇게 담갔는데 이거 찬물에다가 담근 거야. 그럼 어떻게 기체가 나서 여기 찬물이 있어. 그럼 어떻게 액체로 변하게 되겠죠. 그럼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는 액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실험 결과 그래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보이는 부분이 끓는 점이다. 지금 현재 액체고요.
가열을 했다니 온도 올라가다 일정해졌다. 그럼 기체로 변화하는 구간이니까 끓는 점이다. 맞아요. 그죠? 자, 에탄올의 양이 많으면 끓는 점 높아질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양이랑 끓는 점은 상관이 없어요. 끓는 점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 압력을 높이는 방법. 그렇죠? 자, 그래서 5번은 틀렸음. 자, 그다음 9번. 자, 9번에 별도 3개 치세요. 자, 이거 우리 내신 수업 할 때도 했었던 부분이에요. 자,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조금 넣고 가열한 다음에 불을 끄고, 자, 얘들아, 가열을 했을 때 불을 껐다라는 건 뭐예요? 온도가 더 올라가지는 않아. 그죠? 그럼 플라스크를 거꾸로 세운 다음 찬물을 부으면 다시 끓는다. 얘들아, 우리가 물을 끓게 하는 방법은 100도까지 온도를 높여주는 게 일반적이었어. 근데 우리가 일단 불을 껐다? 그러면 걔가 만약에 100도였다 할지라도 불 끄면 어떻게 돼요? 100도보다 온도 낮아지는 거야. 그지? 그 상태에서 내가 이거 뒤집어 세운 다음에 뒤집어 세우면 어떻게 되게 밑에는 물이 있고요. 여기는 수증기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수증기에다가 찬물을 부은 거야. 그러면 찬물 부으면 온도 또 올라가? 아니, 되레 낮아져. 그죠? 근데 얘가 끓는데. 그럼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현상은 왜 일어나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 방법은 하나였죠. 뭐 압력이 낮아지는 거. 그렇죠? 무슨 얘기냐? 이 찬물을 부으면 수증기의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누르는 공기의 압력이 주는 거죠. 그러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랑 관련된 건 기압이 낮아서 끓는 점이 낮아졌어요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 이거고요. 자, 10번. 자, 일반 솥보다 압력솥을 이용하며 밥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유가 뭐야? 자, 압력솥 안의 압력은요. 자, 어째서? 높아서. 그쵸?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그죠? 아까 9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져.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 낮아져. 자, 그러면 설익는 까닭이 뭐냐? 야, 같은 문제 3개 나왔어. 뭐야? 압력이 낮아서 끓는 점 낮아진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게? 중요하니까. 그죠? 자주 나오는 거야. 자, 그럼 12번 옳지 않은 거 녹는 점과 어는 점이에요. 자, 녹는 점, 어는 점은 고유한 성질이다. 그쵸? 녹는 거는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 어는 점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죠? 자, 순서 물질에서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 어는 점 같다. 다른 물질이라도 질량이 같으면 녹는 점 같다. 아니요. 그쵸? 녹는 점 같다는 건 같은 물질이어야 돼요. 무조건. 그쵸? 자, 3번은 틀렸어. 자, 그 다음 13번요.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가열 냉각 복수인데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 뭔지 몰라.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구간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근데 어쨌든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딱 하나야. 온도가 일정한 구간. 그렇죠? 자,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그럼 뭐 할 때예요? 가열할 때죠. 가열할 때. 그러니까 나가 되고요. 선생님, 마도 있는데 그건 냉각할 때잖아. 그러면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구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옳지 않은 거구나.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녹는 점은 53도다. 아까 수평한 구간이 53도였어요. 그래. 자, 녹는 점, 어는 점 같다? 순물질인 건 어떻게 알아요? 수평한 구간이 일정하니까. 그죠? 자, 가열곡선에서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는 까닭은 자, 4번의 별표. 자, 우리 온도가 왜 일정하게 유지돼? 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입니다. 자, 가해준 열에너지를 어디다 쓰기 때문에? 그렇지.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다른 문장 쓰지 않습니다. 자, 가열을 했는데에도 온도 변화 왜 안 일어나? 그러면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에인 거예요. 무조건 상태 변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답은 4번이에요. 가열을 중단했다? 가열 계속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아까 했던 녹는 점, 끓는 점 가지고 자, 녹는 점 아래 고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 액체, 끓는 점 위에 기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보시면 답 3번 나와야 돼요. 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채점 나중에 살짝 질문하세요. 자,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자, 끓는 점이 낮다라는 건 뭐예요? 쉽게 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로 잘 변한다는 거야? 끓는다?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 그럼 상온에서 기체인 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뭐가 기체니? 산소 아시면 되겠죠. 자, 됩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는 질문이 아니라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9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물질의 특성 뭐뭐 배웠어요? 앞에서? 녹는 점, 끓는 점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럼 부피와 질량 특성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배우냐? 특성인 밀도에 사용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자, 부피는요, 공간의 크기예요. 자, 단위에다 동그라미 별표 칩시다. 이게 뭐야? 총자가 이상해. 자,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그죠? 제대로 쓸게요. 센티미터의 세제곱. 이게 부피 단위고요. 자, 1세제곱 센티미터는 1ml라고 쓰고요. 그죠? 리터. 눈금 실린더나 부피 실린더 등으로 부피를 재고요. 자, 질량은요, 장소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 그래서 단위 보세요. 그램, 킬로그램, 밀리그램 등이 질량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피나 질량은 양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니까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 비율은 물질의 특성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부피 측정, 액체 부피 측정은요, 분형 눈금 실린더에 부으면 돼요. 그래서 자, 액면이 수평한 구간에 눈 높이를 맞추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액체를 부으면요, 표면 친화력이라는 힘 때문에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생기고 그다음 수평한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이 평평한 구간에 눈금을 읽으시면 되고요.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게 자, 이 눈금이 여기가 뭐 10ml야. 여기가 11ml야. 그럼 뭐라고 읽으실 거예요? 중간에 있으면 10.5 이렇게 읽으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고체의 부피 측정은요, 만약에 고체가 일정 모양이다, 뭐 정육 면체다, 뭐 내지는 구다, 뭐 이러면 수학적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엉망진창으로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 부피 실린더, 눈금 실린더에다가 액체를 부어요. 그런 다음에 눈금을 읽어. 그 다음 고체를 완전히 잠기도록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수면이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눈금을 읽어요. 그러면 이 변화된 부피가 고체의 부피죠. 자, 근데 이때 주의점이 있어요. 고체를 녹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체의 부피 측정은 액체를 눈금 실린더에 넣고 완전히 잠기게 한 다음에 늘어난 부피. 자, 액체에다 줄 치시고 고체를 녹이면 안 돼. 이걸 써주세요. 당연한 거겠지. 고체 넣는데 없어졌어. 그럼 안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고체가 액체 위에 붕붕 뜨면 어떡하나요? 철사로 이렇게 밀어넣어요. 그래서 완전히 잠기게 해서 부피 변화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밀도는요, 지금 측정한 부피와 질량을 자, 이 밀도 공식에다 별표 주세요. 부피분의 질량을 이건 외우십니다. 단위는 우리가 아까 질량 단위가 g이에요. 부피 단위가 ml예요. 그랬으니까 따로 외우실 게 아니고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인 거니까 질량의 단위가 그램, 부피 단위가 ml. 그럼 밀도 단위는 뭐냐? 그램 나누기 ml.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시면 단위는 자동으로 같이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질량이 킬로그램이고 부피가 리터다. 그러면 킬로그램 퍼 리터도 밀도의 단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밀도는요. 종류에 따라 다르다. 아까 고유한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밀도에 비교해서 자, 2-1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밀도가 크다. 아래로 가라앉는다. 밀도가 작다. 위로 뜬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컵 그림을 봐봐. A가 제일 아래에 있고요. C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럼 밀도 누가 제일 크게? A. 그죠?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있는데 내가 C라는 액체를 부었는데 C가 밀도가 A와 B 사이래.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 있는데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해보면요. 쭉 따르면 요 사이에 C가 파고듭니다. 그래서 쭉 벌어져요. 그게 가능해? 칵테일 바 가면 굉장히 이거 잘해줍니다. 빨간색 술, 파란색 술 올려놓고요. 주황색 술을 위에서 쭉 살살살살 따르면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주황색이 우왕 하고 생겨요. 진짜요? 그러시고 진짜요. 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러시면 대학 때요 축제 하잖아요. 축제 때 제가 주로 이거 담당이었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겁나 좋아해 애들이. 근데 이게 그냥 해도 잘 되나? 이게 조금 테크닉이 필요해. 이게 잘못해서 콸콸콸 따르면 섞여버려요. 살살 따르면 중간에서 약간 엘리베이터 느낌이에요. 하고 올라가요. 자, 어쨌든 밀도가 제일 큰 게 아래, 밀도가 제일 큰 게 위, 밀도가 제일 작은 게 위로 올라가요가 돼줄 겁니다. 자, 그러면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온도와 압력에 따른 기체의 밀도 변화, 뭐 물의 얼음의 밀도 변화 이랬는데 이건 보지 않으실 겁니다. 이해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말이 많으면 혼동이 돼요. 자, 보자. 얘들아, 밀도에서요. 부피분의 질량 중에 자, 상태나 온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값이 있어요. 누구?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밀도가 변화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부피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밀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아, 부피가 커지나 작아지나 생각하면 돼요. 자, 기체를 생각해 봅시다. 기체가요,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커져, 작아져?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부피. 아, 온도 높아져?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러면 공간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그럼 밀도는 작아져. 그럼 어떻게? 위로 올라가요. 가 되는 거예요. 그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차가워지면 어때요? 위축이 돼요.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럼 분모가 줄어들면 밀도는 커지는 거야. 그럼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요. 우리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겨울에 겁나 추울 때 발이 시려워요? 머리가 차가워요? 예,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막 머리가 띵 차갑다. 또 병 걸린 거야. 그치? 이거 뭐 어디 아픈 거야? 식은땀 나고. 보통은 난방이 안 돼서 춥잖아요. 그럼 발부터 시려요. 그죠? 이유가 뭐냐? 찬 공기는 밀도가 커서 아래로 내려가거든. 그죠? 자, 요것이 온도와 밀도와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의 현상 이걸 다 읽어서 뭐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밀도가 만약에 변화한다면 같은 물질인데 밀도가 변해. 그럼 뭐 때문이야? 부피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끊어서 갑시다. 12페이지예요. 자, 1번부터 7번까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서 7번입니다. 자, 푸시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토요일 2시,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나 다른 학원이 있다. 일정이 있다. 못 온다. 1명, 2명. 네. 자, 그러면 8시에 나 학원이 있다. 저녁. 저녁 8시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일요일 날 오전 12시 수업인데 오전은 아니죠. 자, 난 12시 수업인데 우리 학원 오기 전에 다른 학원이 또 있다. 몇 시에 있어요? 1시에 끝나. 몇 시? 1시 끝나죠. 10시부터 1시까지. 아, 직전? 네. 그 저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업 때문에? 화요일날 시험 때? 일요일날. 1시까지 있다고. 그러면 원래 시간에도 늦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네. 거기 쌤이 직접 오신다고 그때 시간 꼭 빼는 거라고. 아, 그래요? 우리 수요일 시간. 그럼? 화요일에 시험이야. 화요일. 월요일 시간. 월요일 날이랑 일요일 날 한다고. 그치. 왜냐면 첫날은 시간이 부족해서. 자, 그러면
우리 2시까지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2시 이후에 뭐가 있다? 일요일이요. 일요일 다음 주 2시 이후에 뭐가 있어요? 영어 자기 또 영어가 극이야? 좋습니다. 아니에요. 뭐 제가 참고서만 물어보는 거니까 손 안 대신 분들은 그 시간에 다른 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그 시간에 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그 뭐지? 저기 상태에 따라서 오늘 이번에 내는 거 상태에 따라서 제 보충을 불러야 되는데 개인 일정을 알기 위해서 여쭤봤어요. 무리해서 오게 하진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영신 영어가 되게 빡세다면서요. 숙제 되게 많다 그러던데 유상민이 그 숙제를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왜 고개를 숙여요? 숙제 많아요? 그렇게 안 많아요? 소문이 잘 묻는 거구나. 엄청 빡세다며. 소문이 잦아가지고 아니구나. 좀 써볼게요. 자, 추가하셔야 되는 분. 자, 토요일 2시에 불가하신 친구가 하연이랑 아린이 맞죠? 저 일요일 4시. 미안해. 네. 일요일 4시. 일요일 7시 하고. 7시 이후? 7시 이후에는 안 돼. 그러니까
이후부터 제가 6시까지, 그러니까 토요일 4시에서 6시 안 되시면 수빈이가 안 되시는 거죠. 몇 시까지 앉는다고? 학원이 몇 시라고? 4시. 아, 네. 네, 저 일요일 오전 안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안 되고. 또 있어요? 일요일 오전. 오전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수로 있는. 자, 이제 돼요? 다른 분들 또 안 되는 일정 있으신 분들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화내지 마. 아니, 그래도 빨리 맞는 애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야, 근데 진짜로 다 본데? 이거? 5, 6, 4, 5, 6, 8 다 본데? 미쳤나봐. 계산 없다고. 4, 5, 6, 8. 해수 빼고. 아씨, 왜 그래? 나 깜짝 놀라게. 자, 6단원은 사실 여기 용해도까지가 어렵고요. 뒤에 있는 혼합물의 분리 두 개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으로 분리하는 게 뭐뭐 있어. 그럼 원유의 분리, 뭐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 뭐 이렇게 해서 이 원리를 가지고 그냥 외우시는 거라 여기는 어렵잖아요. 여기가 복잡한 거야. 자, 보자. 1번이요. 질량과 부피에 대한 설명이에요. 질량 단위는 미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있다. 그렇죠? 자, 2번 질량은 윗접시 저울로 측정한다. 윗접시 저울 또는 양팔 저울 같은 말이죠. 자, 디귿의 부피 단위는 밀리리터, 리터 등이 있다. 자, 부피는요 눈금 실린더로 측정한다. 그죠? 기억은 비글 리을 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자 실험에 사용하는 돌의 밀도는 그랬어요. 밀도 공식 그냥 외우셔야 돼요. 부피분의 질량. 자, 근데 물 2mm가 있었어요. 근데 돌을 집어넣었더니 몇 mm가 됐어요? 18mm가 됐네요. 그죠? 자, 고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액체의 원래 부피가 12mm. 근데 돌을 집어넣었더니 18mm로 늘어났어. 이 늘어난 부피가 돌의 부피죠. 그러면 빼면 돼요. 자, 6ml 분의 질량은 얼마래? 거기 5g짜리 2개랑 2g짜리 하나가 있으니까 12g이군요. 그대로 그냥 공식에다 넣으시면 돼요. 약분하시면 2g/ml 하시면 되겠죠. 네. 네? 어디야? 부피가 6. 네. 여기가 원래 12ml였어요. 물 혼자만 넣었을 때. 그죠? 근데 돌을 집어넣었더니 18mm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 늘어난 부피가 돌에 의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8mm 빼기 12mm 하면 6mm. 그죠? 좋아요. 모르면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2번이고요. 자, 3번에 자, 다의 밀도는 나의 밀도보다 크냐 작냐. 자, 이거 뭐 하라는 거냐? 공식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축 y축을 보면서 자, 가부터 봅시다. 가는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자, 부피가 얼마야? x축이 가가 만나는 곳 20ml. 그죠? 분의 자, 질량은 80g. 그럼 약분하면 돼. 4g/ml. 이렇게. 그쵸? 나는요. 자, 거기 만나는 점 한번 볼게요. 자, 부피 30ml. 분의 자, y축은 얼마예요? 80g. 그러면 3분의 8g/ml. 이러시면 되고요. 다는요. 자, 이거 30ml. 분의 부피는 60g. 그러면 약분하면 2g/ml. 자, 라 갑니다. 라는 자, 부피 10ml. 분의 질량 20g이래요. 그러면 2g/ml. 그쵸? 자, 그러면 밀도가 같은 애가 있네요. 그럼 얘는 뭐야? 같은 종류의 물질인 거예요. 그쵸? 같은 종류인데 얘네 왜 달라? 얘가 더 크네. 그죠? 자, 그러면 다와 라는 같은 물질이고요. 그치? 자, 양은 누가 더 많다? 다가 크게
크기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4번 갑시다. 질량 부피 측정했다. 종류 같은 거. 뻔하죠? 자, 여기 똑같이. 밀도 계산하세요. 부피분의 질량 쟀을 때 밀도가 같은 거. A는 100분의 50, 2분의 1이구나. B는 16분의 32다. 자, 그 다음 C는 0.2, D는 2. 똑같은 애 찾았다. B도요. 3. 그죠? 자, 그 다음 5번에 밀도 측정할 때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되는 거. 자, 밀도는요, 고요한 값이니까 변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변화할 때가 있다. 뭐? 부피가 변화하는 경우. 질량 변화하는 경우는 없어. 이건 항상 일정한 값이야. 그럼 결국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잘 변하는 게 누구냐는 거야. 자, 그러면 철, 물, 소금, 에탄올, 질소 중에 잘 변하는 애는 누구게? 기체. 그죠?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 변화가 되게 잘 일어나거든. 그래서 질소는 온도 압력을 표시해 줘야 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번 보겠습니다. 자, 사과 한 개와 당근 한 개의 질량과 부피가 표와 같이 측정되었다고 한다. 자, 그럼 물에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딴 거 아니에요. 밀도 큰 건 내려가요. 밀도 작은 건 올라가요.의 문제예요. 자, 사과는요. 자, 밀도가 얼마야? 305분의 233. 그럼 결국 뭐야? 1보다 작네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는 자, 물보다 밀도 작은 거니까 위에 있어요. 자, 당근은요. 자, 123분의 127이야. 그러면 밀도가 1보다 살짝 크죠? 그럼 왜? 물보다 가라앉아요. 그죠?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바다 위에 빙산이 떠있는 원리. 떠있다? 위로 올라간다. 그럼 뭐 때문이야? 밀도 때문이야. 그쵸? 자, 간장 위에 참기름 뜬다. 밀도가 더 작나 보지. 자, 그 다음에 물은 부피가 같은 부피에 물은 얼음보다 질량이 크다 작다. 부피와 질량의 관계 밀도죠. 그죠? 강물은 표면부터 온다. 표면부터 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얼면 위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밀도. 자, 프로페인 가스는 바닥에 가라앉는다. 이유가 뭐게? 밀도 크니까 그러겠지. 자, 그러면 5번에 높은 산에서 밥을 할 때 냄비 위에 돌을 넣는다. 이거 뭐 때문이었어요?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였었죠. 자, 이거는 밀도하고는 관계가 없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용해 갑시다. 자, 우리 그동안은요. 자, 한 가지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물질의 특성. 얘들이 물일 때는 끓는 점이 100도야. 어느 점은 0도야. 뭐 이런 거 했다면 이제 혼합물 A와 B가 고르게 섞였다. 예를 들어 소금과 물이 섞여서 소금물이 되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섞이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용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고르게 섞이는 현상, 한마디로 혼합물이 되는 현상을 용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소금이랑 물이랑 섞여서 혼합물인 소금물이 되는 요 과정을 용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녹는 물질을 용질,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부르는데 이거 누구를 녹인다고 해야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액체가 용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였다. 그러면 녹은 이산화탄소가 용질이고, 그쵸? 물이 용매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섞여있는 이 혼합물을 뭐라 부르냐면 용액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녹이는 물질, 녹는 물질, 결과물. 자,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해도라는 거는 한마디로 용해되는 정도이겠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이거가 이제 첫 번째 우리 또 걸림돌이었잖아. 자, 용해도는요 얼마나 녹느냐 하는 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요. 자, 일단 온도의 영향을 받죠. 고체의 경우에는 뭐 소금을 물에 녹인다.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 더 잘 녹는단 말이야. 그쵸? 온도의 영향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야, 물이 한 컵이야, 두 컵이야. 이거에 따라 또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용해도는 자, 어떤 온도 동그라미 별표.
자, 어떤 온도에서요? 자, 용매 100g, 동그라미 별표. 자, 이게 조건이에요. 용해도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기 나오는 숫자는 무조건 용매 100을 기준으로 써놓은 거구나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25도씨에서 소금의 용해도는 20이다 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25도씨에서 물 100g에 소금은 몇 g이 녹는다? 20g 녹아요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때 용액은 몇 g이야? 120g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25도씨의 소금의 용해도가 20입니다 그랬는데 물 50g에 소금 30g을 녹였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안 녹고 남은 소금은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냥 20 빼기 30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해도는 100g 기준이니까 우리가 환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100g이라면 20g이 녹을 테니까 물이 50g이다. 그럼 그거의 반밖에 안 녹아. 그럼 몇 g 녹는 거야? 10g 녹겠죠. 그럼 30g 중에서 10g은 녹고 20g은 안 녹고 남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용해도는 항상 용매 100g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해도 곡선에서 자, 용액의 종류 볼게요. 자, 용액의 종류는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이 모두 다 녹은 용액을 포화 용액 이렇게 부르고요. 녹을 수 있는 양은 20인데 만약에 10g만 녹였다 그럼 더 녹을 수 있죠. 그죠? 꽉 찬 건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불포화 용액 이렇게 부릅니다. 그쵸? 자, 그러면 11페이지에 보시면은 고체 용해도는요. 그래프 보세요. 온도 올라갔더니 용해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쵸? 자, 그러니까 고체는 주로 온도가 높을 때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쵸? 자, 그러면 기체 용해도는 어떻게 돼요? 사이다 기름 덜 빠지는 조건이랑 똑같죠? 기체는 낮은 온도에서 더 잘 녹아요.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잘 녹는다. 다시 얘기해요. 뚜껑 닫아놓은 게 잘 녹는 거고요. 만약에 뚜껑을 열어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기포가 생겨요. 기포 생긴다는 건 안 녹고 나와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저하고 같이 풀 거예요. 여러분들 풀어와도 이거 모르는 게 많을 거거든요. 오늘은 19페이지까지인데 자, 20페이지를 잠깐만 필게요. 자, 혼합물의 분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배운 이 특성을 가지고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자, 어떤 특성을 이용한 거니를 외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건 뭐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다, 원유를 분별 정리한다 이런 거는 끓는 점 차이. 그 다음에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 무거운 거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거 위로 올라간다. 밀도가 작은 게 위로 가. 이거를 이용하는 게 자, 뭐 좋은 벽시 고르기, 신선한 달걀 고르기, 그 다음에 뭐 모래와 스타이로폼 분리하기 이거거든요. 자, 이건 그냥 외우실 거라서 제가 설명 거의 5분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외우셔도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오셔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풀이를 할 거라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27페이지를 다시 또 넘어가시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 자, 이거는 물에 녹는 정도가 물질마다 다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분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뭐 질산칼륨과 황산부리의 뭐 분리,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 얻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용해도 차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원료의 분별 종류는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 거야? 끓는 점. 이렇게. 그죠? 자, 요거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그러면 일단 숙제는 여기까지는 안 낼게요. 자, 19페이지까지고요. 자, 어차피 다음 주에 자, 여러분들 토요일 8시는 자, 이거 무조건 오실 겁니다. 직전 수업 대신으로 제가 부르는 거니까 이거는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오실 거고요. 자, 우리가 가능하시면
목요일 밤까지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목요일 밤에 나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금요일 밤까지는 내주셔야 제가 부족한 분들은 자기 안 되는 시간 빼고 불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목요일 밤까지는 꼭 내주시고요. 자, 토요일 8시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일요일 2시도 있어. 근데 두 분은 1시간 늦게 오는 거 내가 감안할게요. 자, 근데 어쨌든 토요일 8시에는 필수 출석. 수업이야, 수업. 그지? 그리고 역사 부족하면 제가 조금 더 부족할게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자, 수고 많으셨어요.